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보험 탐구 생활을 함께하게 된 김동민입니다. 보린이가 보박사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탐구 생활의 최지연입니다. 이렇게 보탐을 통해서 좋은 동생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바로 3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아팠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거나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 가입을 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바로 보장 범위입니다. 보장범위요? 네, 예를 들어서 남편이 협심증으로 쓰러졌는데 아내가 예전에 남편 앞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었어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바로 거절이 된 거예요. 왜요? 보험 가입을 했는데 왜 거절이 됐어요? 남편이 가입한 보험이 종신보험이었는데요. 몇 가지 암 관련 특약으로 구성된 상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용이 이해는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건강보험이랑 종신보험이나 이렇게 들면은 네. 아프면 다 보장이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나도 중요하지만 먼저 무엇을 보장해 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모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면 정말 좋겠지만요.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요. 3대 질환 중에서 보험 가입을 하실 때 알아두시면 유용할 보험 용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질환은 어떤 질환들이 있나요? 3대 질환 하면 암, 뇌, 심장 관련된 질환은 3대 질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 3가지를 일컫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도 3대 질환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암은 간암, 위암, 폐암, 대장암 이런 암들이 있는데요. 이런 암들은 대부분 일반암에 속해 있어요. 근데 몇 가지의 경우에는 소외감이나 고해감으로 분류가 돼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적거나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네. 보험 상품 안내장 같은 걸 보면 네네. 소외감, 재진단암 이런 종류의 암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암들은 어떤 암인가요? 유사암이나 소외감은 사실 보험회사나 상품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조기에 발견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예후가 좋은 암들이어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덜 되는 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전만내암 등이 대표적인 소외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암들은 이름 그대로 보장 금액이 일반 암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고해감은 뇌암, 뼈암, 혈액암 등과 같이 발병률은 낮지만 사망률은 아주 높고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암이어서 보장 금액이 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럼 재진단암은 어떤 암을 의미하나요? 재진단암은 첫 번째 암 진단을 받은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 되거나 암이 남아있거나 새로운 암이 생긴 경우를 말해요. 이렇게까지 암이 세분화돼서 관리되는 줄 몰랐어요. 보험 광고나 신문을 보면 암보장이라고 문구가 있는데요. 그 안에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옆에 가로를 하고 소외감이나 경계성 종양은 제외라고 이런 말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꼼꼼히 보시고 체크를 하셔야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 범위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외감이나 유사암, 고해감은 보험 상품마다 많이 다르지만요. 별도의 특약을 부과해서 보장을 받거나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보험금 규모에 따라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질병은 어떤 질병인가요? 이번 질병은 바로 뇌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뇌질환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에 손상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종류는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이 있습니다. 뇌출혈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병인 것 같으세요? 말 그대로 뇌에서 피가 나는 것? 피가 나는 것? 피가 나는 거?
맞아요. 뇌출혈은 뇌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뇌출혈의 약 75%는 고혈압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뇌졸중은 어떤 질환인가요? 뇌혈관이 막혀서 혈액 흐름이 끊기거나 혈관이 터지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혈류가 막혀서 뇌 조직에 손상이 온 경우를 뇌경색, 출혈이 발생한 경우를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뇌졸중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질환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뇌출혈 환자는 약 9.5%, 뇌졸중 중에서 뇌경색이 67.2%로 가장 높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보장 범위를 잘 살펴봐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내가 가입한 보험 보장이 뇌출혈까지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뇌졸중을 대비하는 보험에 가입을 했으면 뇌출혈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물론 가장 큰 베스트는 뇌혈관 질환까지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심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심장 질환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그 외 심장 질환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보장 범위로 보면 심장 질환이 가장 범위가 넓고요. 그 다음이 허혈성 심장 질환,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이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허혈성 심장 질환은 아까 말한 관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을 말합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에는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질병이더라도 이렇게까지 세분화돼서 관리되는지 몰랐어요. 네, 맞아요. 근데 용어가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막연하게 다 보장되겠지라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설계사 분들을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내용이 조금 어렵긴 했지만 정말 네.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질환을 한 번에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회사마다 상품마다 질병의 분류도 보장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 전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제발!